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베이골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시장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을 미리 이제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실리콘투라는 기업을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1차 목표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더라도 상당히 또 안정적으로 지금 시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장전 공개 방송 진행을 하면서 이 중국 유커 이제 우리나라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일부 관련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개발이나 이런 기업들을 오늘 아침에도 또 투자 포인트 등을 또 공유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편입할 종목도요. 뭐 그거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수 자체의 흐름을 보면은 약간은 아직 조금은 더 올라가기에는 좀 무겁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전과 같았으면은 뭐 반도체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뭐 또 다른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반도체 관련된 후속주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요즘에 뭐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은 전반적으로 제한된 유동성 상황 속에서 이전처럼 뭐 한 종목 가면은 따라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조금은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과대 낙폭주들 중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지수가 쉬어갈 때도 좀 나름대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종목을 편입을 할 거고요. 자, 편입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어제 퓨처캠이 1차 목표가 결국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오늘 물론 이제 알테오젠의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조정이 좀 깊게 나와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말고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센티가 좀 위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술적으로는 우선은 직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또 운봉이 지금 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치매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도난해밥 관련된 이 FDA 임상과 관련된 이슈가 올해 이제 1분기에서 연말까지 좀 뒤로 미뤄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부 비중은 조금은 더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물론 이번에 이제 PC 가격 지수에 대한 이런 경계감이 좀 있는 건 사실이나 저는 이번에 PC 가격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FOMC 회의 이전하고는 조금은 경계감 그 강도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파월의장 아무튼 간에 1월달, 2월달 CPI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그 폭 자체가 이미 예상했던 그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두 달 정도의 수치만을 놓고서 이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요즘에 어떤 이야기들이 또 나와주고 있냐면은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근에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유럽 국가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자, 만약에 또 미국이 또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달러와 또 강세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파월 의장도 이전에 또 어떤 발언들을 했었죠. 바로 금리 인하 시기를 타이밍을 놓치면은 전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그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나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로 늦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C 가격 지수가 너무 그러니까 약간 쇼킹한 수준에 높게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이벤트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상치 부합하게 된다면은 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또 지수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퓨처캠이라는 종목은 우선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저항에 대한 부분들 맞고 떨어지고 있고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센티가 위축이 된 조금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수익은 챙겨두는 게 맞다. 대신 아직까지 5일선 이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쭉 끌고 가면서 5일선 대항하는 게 지금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뉴플렉스라는 기업인데요. 자, 오늘 3%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제 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한 2에서 3% 정도 조정 나오는 거는 저는 의미부여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대 낙폭주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뭐 일정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LG전자가 뭐 메타고의 그 XR 관련된 협업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부각을 받기도 했었고 또 이 4월 달에 애플의 비전 프로 XR
관련해가지고 중국 내 뭐 출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오늘부터 XR, OLED 코리아 또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3%대 조정이 나오는 거는 지극히 어제 장대 항복 나온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그냥 충분한 기술적 조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뭐 걱정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서 오늘은 좀 쉬어간다. 대신에 뭐 오후장이나 아니면 내일부터 다시 또 양봉 달릴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제가 뭐 최근에 뭐 실리콘2도 그렇고요. 뭐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좀 따라붙는 또 그런 매매도 지향을 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많이 빠져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 5,280원이고요. 종목명은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입니다. 뭐 텍스 리펀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면세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1월달하고 2월달에 대한 이런 사업 부분, 이 리펀드 사업 부분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3월부터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위기가 뭐냐면은 유커가 지금 제주도 입도객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이런 면세나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 일부 또 이런 카지노나 이쪽 관련된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 관련된 또는 유커가 우리나라 왔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항상 중국 관련된 어떻게 보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마다 같이 부각받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슬슬 실려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터져줘야지 우리가 좀 트레이딩이나 투자하기 좀 적합한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틀 전에는 장대 항봉이 한번 나왔고 어제는 뭐 갭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이 전일 저가 부근이 이틀 전에 종가 부근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갭을 다 메꾸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추세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양음양 패턴에 대한 부분들 오늘 또 후반부 들어가지고 또 슈팅 한번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과대낙폭주들 중에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자료 보면서 왜 또 우리가 이 기업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이제 환희 꽝린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커가 돌아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21일 기준으로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하루 평균이 9,864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한국행 단체 관광 금지 시행 이후로 최고치다라는 부분들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1월달 중국 제주도 입도객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높다라는 부분들에 또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롯데관광개발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뭐 호텔신라나 이런 기업들도 면세나 카지노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텍스프리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가지고 또 사후면세 이 환급 혜택을 또 서비스를 받아야지 또 수익을 받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한번 접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DS증권에서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 올리브영 단독 사업자 수혜 또 기대감 요거와 관련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거에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왔었을 때 단체 관광객들이 사실 형태로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명동이나 저희 이제 뭐 매일경제 방송국 근처에 이제 명동이 있죠. 근데 명동 근처를 가보면은 확실히 이제 중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약간 깃발 들고 여러 명들이 이렇게 막 길거리를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하고 있는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은 개별 관광객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별 관광객들, 특히나 젊은 층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젊은 세대들이 지금 올리브영 같은 데 가가지고요. 또 이런 화장품이나 그런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독 사업자인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거와 관련해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프랑스 자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달에 그 파리올림픽 또 특수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파리 쪽에 이제 1,000개 넘는 가맹점하고 리펀드 계약을 또 체결을 했기 때문에 또 파리 쪽에 대한 이 파리의 그 어떻게 보면 법인이죠. 어떻게 보면 파리 쪽 관련된 자회사 또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 되면은 이 노트르담 대성당 또 재개장과 관련해 가지고 또 관광객들이 유입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그거와 관련해서도 이 자회사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싱가포르 자회사도 지금 상당히 또 매출이나 영업이익 증가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작년 10월 달에 창의공항
이 환급창구 단독 사업자 선정을 되는데 이 부가세가 이제 기존에 8%에서 9%로 또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세가 더 증가됐다라는 부분들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요. 그거로부터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도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차례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인 입국자 추임 및 전망을 보면 확실히 코로나 때 이후부터 2023년도 그리고 2024, 2025년도 입국자 추임 및 전망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에는 또 이 글로벌 텍스프리뿐만 아니라 뭐 이런 카지노나 면세 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 종목들이 이제 틈새 시장을 이제 벗겨나가지고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관련 어떤 리스크도 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화장품, 이 중국 관련 소비재주들 향후 반등 모색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요즘에 이제 뭐 중국 경기가 뭐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겠지만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런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방문객 수가 특히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방문객 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줘야지 뭐 면세나 카지노나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외국에 또 진출하고 있는 뭐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도 상당히 또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또 요즘에 제가 실리콘투를 편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동남아 쪽에 관련돼서 한국의 화장품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 주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 로봇, AI 이런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만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장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만약 찍혀지지 못한다면은 뭔가 시장에서 부각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글로벌 텍스프리나 아니면 면세나 뭐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차 목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5,850원이고요. 2차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400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